네, 안녕하세요. 국가기술 자격증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지름길 출판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과목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해설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기재해 두었고, 각 문제별 시간을 태그해 두었으니 모르는 문제 위주로 스킵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입니다. 1기압 100도씨에서 물 36g이 기화되었을 때 생성된 기체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기체의 부피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각각의 의미하는 바는 P는 압력 단위는 atm, V는 부피 단위는 리터, N은 몰수 단위는 몰, R은 기체 상수고요. T는 절대온도 켈빈입니다. 절대온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섭씨 온도에 273도씨를 더해서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 구하는데요. 우리가 주어진 물질이 물이기 때문에 H2O의 분자량은 수소가 2개, 1 곱하기 2 더하기 산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16으로 해서 18g/몰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생략하고 수치만 대입하게 되면은 P는 지금 1기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1기압은 1atm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부피는 몰입니다. 리터. N은 몰수는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기 때문에 물 36g 나누기 물의 분자량 18g/몰, 그리고 기체상수 R은 0.082, 그리고 절대온도 켈빈은 100도씨로 주어졌고 여기에 273을 더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피를 구하면 61.2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처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간단한 수치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분말 소화 설비의 기준에서 가압용 또는 추가압용 가스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소화설비에 충전하는 가스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연성이나 가연성 성질을 가진 가스를 충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연성 성질을 가진 산소, 그리고 가연성 성질을 가진 수소가 들어간 1, 2, 4번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3번이 답이 되고요. 질소와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이면서 구하기 쉬운 기체이기 때문에 분말 소화 설비의 가압용 또는 추가압용 가스로 쓰입니다. 다음으로 23번 소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소화 방법 관련된 이론을 보면은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은 제거소화, 온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은 냉각소화, 산소를 차단하는 것은 질식소화,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것은 억제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억제소화는 또 특이한 점으로는 다른 것이 물리적인 소화 방법인 데에 비해 이것은 화학적 소화 방법인 것이 특징이고 할로겐 소화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보기 1번 산소 공급원 차단에 의한 소화는 제거소화이다. 틀립니다. 이거는 질식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 가연물질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소화하는 것은 냉각소화이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촛불을 입으로 바람을 불어 끄는 것은 제거소화이다. 네, 맞는 보기가 됩니다. 물에 의한 소화는 냉각소화이다. 네,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소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씩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옥내 소화전 설비의 기준에서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 장치의 경우 펌프의 전향정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 장치의 전향정 관련된 문제는 이처럼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와 각각 공식의 요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외우려면 이 머리 글자를 따서 35m 내린 소나기비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35m, 소, 낙, 배. 그리고 압력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의 필요 압력의 경우에는 단위만 다르고 공식은 똑같습니다. 35m H2O는 메가파스칼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0.35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공식은 이렇고요. 이것을 같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5번 이산화탄소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1번 전기의 전도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전기의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화재의 적응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와 물분무 소화설비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전기화재의 적응성이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2번 냉각 및 압축에 의하여 액화될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승화되어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가 되지만 냉각 및 압축에 의하여 액화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 3번 공기보다 약 1.52배 무겁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이고요. 이산화탄소인 CO2의 분자량은 44g/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4를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누면 약 1.52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보기 4번 일반적으로 무색무취의 기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 아이스 연기를 생각해보면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26번 다음 물질의 화재 시 내알코올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내알코올포 소화약제는 포소화약제의 일종으로 수용성 액체 소화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기의 물질을 분류해보면 1번 아세트알데히드는 제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 그 중에 수용성입니다. 보기 2번은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보기 3번은 제4류 위험물의 1석유류 수용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4번 에탄올은 제4류 위험물의 알코올류로서 알코올류는 수용성 물질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따라서 포소화약제는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에 적응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2번을 골라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알코올포 소화약제는 수용성 액체 소화에 적합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1번, 3번, 4번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2번을 찍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천장을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요. 화재를 감지하면 물을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기를 보시면 초기 화재 진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천장에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살수 밀도와 무관하게 제4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화설비의 적응성을 보시면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는 살수 밀도에 따라 사류의 적응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는 적응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습니다. 네, 맞고요. 다음 4번 제5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는 제5류 위험물에 적응성 있습니다. 5류 위험물의 화재에는 앞으로 주수 소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팁으로 이번에 무엇무엇과 무관하게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이 들어가면 틀린 보기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8번 위험물 제조소에서 옥내 소화전이 1층에 4개, 2층에 6개가 설치되었을 때 수원의 수량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와 옥외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량을 물어보는 문제는 필기 실기 가리지 않고 항상 나오니 꼭 알고 넘어가 주셔야 하는데요. 수원량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N은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개수인데요. 옥내 5개 소화전 설비별로 각각 최대 수량은 5개, 4개가 됩니다. 문제에서 1층에 4개, 2층에 6개를 설치했다고 했기 때문에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개수는 2층에 6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경우 최대 5개이기 때문에 수원의 량은 최대 5개 곱하기 7.8 세제곱미터를 한 39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1 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터로 환산하게 되면 39,000 리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9번. 다음 중 고체 가연물로서 증발연소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 연소 형태를 보시면 각각의 연소 형태별로 해당하는 물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간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씩은 거의 꼭 나오는 편이니까 각각의 연소별로 해당하는 물질들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증발연소를 물어보았고 증발연소에 해당하는 3번 나프탈렌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의 온도는 얼마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세트알데히드나 디에틸에테르를 이동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보관 온도는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 B점 이하,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 40도씨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B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 한번 파악해 주세요. 다음 31번. 한론 1301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론 소화약제의 문제는 한론 ABCD의 분자식을 쓰는 것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인데요. ABCD 각각 탄소, 불소, 염소, 브롬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론 1301의 경우에는 탄소 1개, 불소 3개, 염소 0개, 브롬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식은 이와 같습니다. 한론 2402와 한론 1011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칙을 적용해서 분자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한론 1301에 대해 물어봤기 때문에 한론 1301은 CF3BR이 되겠습니다. 먼저 확실한 보기 3번부터 보시면 기체 비중은 공기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분자량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비중이 공기보다 크다는 말 맞습니다. 남은 보기는 1번, 2번, 4번인데요. 자주 다뤄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번, 2번, 4번 중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해설을 드리면 1번에 B점은 상온보다 낮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론 1301과 한론 1211은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액체 비중은 물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론 1301의 액체 비중은 1.57로 물의 비중인 1보다 큽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4번에 100도씨에서도 압력을 가해 액화시켜 저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론 1301은 67도씨까지 압축하여 액화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32번. 일반적으로 다량의 주수를 통한 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화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A급, B급, C급, D급이 각각의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해 보면은 A급, B급, C급, D급 순서대로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화재에 있어서는 물을 부어서 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량의 주수를 통한 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화재는 1번 A급 화재를 고르셔도 됩니다. 나머지가 왜 안 되냐면은 일단 B급 화재인 유류 화재에 있어서는 유류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여기다 물을 뿌리면 이 연소면이 확대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 화재에는 물을 뿌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D급 금속 화재에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나 칼륨, 마그네슘, 칼슘의 경우 여기다 만약에 물을 뿌리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속 화재에도 주수소화가 적응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급 화재가 맞고요. 하지만 물을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분무하여 주수하는 경우에는 이 B급, C급인 유류 화재와 전기 화재에 물 분무 소화는 적응성이 있습니다. 네, 이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인하점이 70도씨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의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인하점 70도씨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의 5개 탱크 저장소에는 물 분무 소화 설비 또는 고정식 포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는 제4류 위험물의 적응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켜 주시고, 그리고 소화 난이도 등급이 1등급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간이가 들어간 소화 설비는 아닐 것 같기 때문에 3번도 제외시켜 줍니다. 그래서 2번이나 4번 중에 찍어 주셔도 되고요. 이 내용을 아시면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4번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 연소의 3요소 관련 내용을 보시면 점화원에서 증발열, 증발잡열, 기화열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것들은 주위의 열을 뺏어가는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점화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화열이 되겠고요. 이 연소의 3요소 관련한 또 자주 나오는 문제 포인트 하나는 화재 위험성 높은 가연물의 조건인데요. 일단 발열량은 커야 되고요. 표면적은 넓어야 되고 산소와 친화력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에너지로도 불이 붙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도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어떤 타는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열 전도율이 작으면 한 곳에 에너지가 고이기 때문에 불이 붙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화재 위험성 높은 가연물 조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아마 연소의 3요소 관련한 문제는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가, 산, 점으로 보통 많이들 외우십니다. 네, 다음 35번 표준 상태에서 프로판 2세제곱미터가 연소할 때 이론 공기량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문제는 세 가지 단계에 따라 그 결과를 구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응식을 세우고, 그리고 그 프로판 양에 따라 산소량을 구한 뒤 세 번째로 산소 대 공기의 부피비가 21대 100임을 이용해서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하게 되면 됩니다. 먼저 프로판의 연소 반응식은 이와 같고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몰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비가 프로판 대 산소가 1대 5잖아요. 그럼 부피비는 마찬가지로 1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판이 2세제곱미터가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그의 5배인 10세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산소와 공기의 부피비가 21대 100임을 이용해서 21대 100은 10대 이론 공기량 V로 놓겠습니다. 이것을 비례식을 풀면은 21V는 1000세제곱미터가 되고 V는 47.62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복잡하다 싶으면 이 이론 공기량 구하는 문제는 주로 프로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로판 1세제곱미터 연소 시 이론 공기량은 24세제곱미터이다. 이 점을 외워서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의 2배인 48세제곱미터인 3번을 찍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1기압을 얘기합니다. 네, 다음 36번. 분말소화 약제인 제1인산암모늄의 열분해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로 부착성막을 만들어 공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분말소화 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보시면 제1인산암모늄은 열분해되어서 부착성막을 형성하는 HPO3 메타인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HPO3가 되겠고요. 이 분말소화 약제는 시험에 꼭 한 문제씩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와 주성분, 착색, 적응 화제를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3종 분말 소화 약제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종 제1인산암모늄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유념해서 봐주셔야겠습니다. 다음 37번. Na2O2와 반응하여 제6류 위험물을 생성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위에 있는 반응식들은 제1류 위험물의 반응식들 중 자주 나오는 것들을 추려놓은 것인데요. 과산화나트륨의 경우에는 산성물질과 만나서 이 6류 위험물인 H2O2 과산화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산성물질인 아세트산이 되겠고요. 이 과산화나트륨과 아세트산의 반응식을 써보겠습니다. Na2O2와 아세트산은 CH3COOH인데요. 이게 반응하면은 CH3COONA와 H2O2가 생성되게 됩니다. 개수를 맞춰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Na2O2는 아세트산과 만나서 6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게 된다. 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참고로 또 중요한 것은 Na2O2와 물이 만나게 되었을 때 NaOH와 O2 개수를 맞춰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2를 곱하면 Na2O2 플러스 2H2O 4NaOH 플러스 O2가 됩니다. 네, 이처럼 과산화나트륨에 물을 뿌리게 되면은 조연성 기체인 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일단 주수 소화는 안 되고요. 이 반응식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묽은 질산이 칼슘과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기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칼슘과 질산이 반응하게 되면은 CaNO3 2 플러스 수소 기체 개수를 맞춰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칼슘과 질산이 반응하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위의 반응식은 제3류 위험물 반응식 중에서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반응식을 추려놓은 것이니까 한번 익히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9번. 과산화수소의 화재 예방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위험물 특성에서 과산화수소를 보시면 답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내용은 저장 용기는 밀봉하지 않고 구멍 있는 마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기 2번을 보시면 완전히 밀접 밀봉하여 외부 공기와 차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1번, 3번, 4번에 맞는 보기는 한 번씩 읽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산화수소는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물질인 만큼 이 특징을 한번 읽어보시고 파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소화기와 주된 소화 효과가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1번의 포소화 약제는 물에 의한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약제를 첨가하여 냉각과 질식 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립니다. 2번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의 경우에는 부촉매 소화 효과의 대표적인 소화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냉각 소화 효과도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3번의 탄산가스 소화기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나 냉각 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억제 소화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 분말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질식 소화와 냉각 소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네, 이것으로 2020년 6월 2과목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